자, 이제 앞에 화면 볼게요. 어제 하던 거 이어서 이제 마이바틱스를 사용하는 방식 진행을 해 볼 겁니다. 우리 어제 설치하고 세팅하는 것까지는 완료를 해놨죠. 자, 그리고 어제 우리가 이런 걸 하나 안 봤는데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이 마이바틱스를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이렇게 공식 홈페이지가 있어요. 얘를 이제 한글로 입력하고 들어오면은 한글로 번역된 페이지가 나오고요. 영어로 입력해서 들어오면 영어로 나와 있는 사이트가 연결이 돼요. 뭐 뭘로 보셔도 상관은 없는데 어쨌든 이 공식 홈페이지를 잠깐 들어가 볼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이제 뭐 프레임워크가 됐던 라이브러리가 됐던 아니면은 뭐 API가 됐던 웹 개발을 하면서 필요한 녀석들을 많이 사용을 해야 돼요. 이런 경우가 되게 많아질 거예요, 점점. 이제 실제로 진도를 나가면 나갈수록 추가하는 라이브러리, 프레임워크 이런 것들이 많아질 건데 이런 거를 사용을 할 때 항상 이제 잘 모르는 녀석들일 거잖아요. 우리가 처음부터 잘 알고 있는 마이바티스라는 이 녀석을 처음부터 잘 알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이제 막 배우기 시작을 하는 단계고 제가 설명을 물론 드리겠지만 여러분들 스스로도 이제 뭔가를 이 마이바티스 같은 무언가를 사용한다라고 하면은 잘 모르는 상태로 시작을 하는 건데 그런 녀석을 알아볼 때 뭐 지금까지는 약간 구글링이라던가 아니면 GPT한테 물어본다던가 인공지능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들을 좀 얻으셨을 거예요. 근데 앞으로 이제 프레임워크, 라이브러리, API 이런 녀석들 다 공통으로 드리는 말인데 공식 문서를 좀 먼저 보세요. 공식 문서. 여기서 말하는 공식 문서라고 하는 거는 그 프레임워크 뭐 예를 들어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이거면 이거 어쨌든 간에 얘네들이 제공되는 공식 홈페이지가 다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공식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면은 이 기술에 대한 문서가 정의되어 있을 겁니다. 아직까지는 여러분들이 공식 문서보다 그냥 단순히 검색을 통해서 정보를 얻는 게 조금 더 빠르게 습득할 수 있기는 해요. 아직까지는 그럴 거예요. 근데 조금만 더 이제 이 웹개발이라는 게 익숙해지시고 나면은 실제로 구글링 같은 것보다 공식 문서가 여러분들한테 줄 수 있는 정보들이 더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마이바티스라는 홈페이지에 들어온 이유도 이 공식 문서에 대해서 좀 한번 들여다보기 위함이거든요. 얘를 보시면 여기 그냥 기본적인 소개, 마이버티스가 뭔지 막 이런 것도 나와요. 여기 뭔지라고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사실 이거 읽어가지고 아 얘가 그런 애구나 라고 딱 이해하기에는 좀 어렵겠죠? 써 있는 말들이 개발자가 지정한 SQL 저장 프로시저 그리고 몇 가지 고급 매핑을 지원하는 퍼시스턴트 프레임워크이다. 이 퍼시스턴트 프레임워크가 그래서 뭔데? 우리 이렇게 갈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것보다는 그냥 이제 어, 이 녀석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방식들이 존재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보면 좋아요. 여기 지금 시작하기라고 하는 것도 있고요. 그럼 얘가 이제 여기 시작하는 거, 이 설치를 해서 메이븐을 사용한다면 폼에 이걸 설정 추가해서 빌드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라고 다 나와요. 이게 쭉 따라가면 당연히 할 수 있겠죠. 이거 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다만 여기 지금 써있는 시작하기 이거 같은 경우는 스프링에 적용을 하는 방식이에요. 스프링에 적용을 한다라는 거는 우리가 스프링 부트를 쓰고 있는데, 그죠? 우리는 스프링 부트라서 조금 더 편해졌는데 그 전 스프링만 사용할 때 세팅하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말하고 있는 설정들 중에서 뭐 이런 거 빌드하기, 뭐뭐뭐 세팅하기 하는 것들 중에 우리는 그만한 것들을 다 안 해도 스프링 부트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런 부분들만 본인 상황에 맞게끔 잘 따져가면서 추가적인 검색을 하면 됩니다. 일단은 공식 문서를 보고 추가적인 검색도 좀 하고 그리고 뭐 매퍼 설정, XML 파일, 동적 SQL, 자바 API 등등 되게 뭐가 정보가 많아요. 이 중에서 뭐 한 번쯤은 그냥 돌아다니면서 쭉 읽어보시는 걸 추천을 드리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동적 SQL 부분은 여러분들이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녀석들이 많기 때문에 한 번쯤은 읽어보셔야 됩니다. 문법적인 이해 그리고 실제로 사용할 때 주의해야 될 사항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시면 좋아요. 그래서 이 공식 홈페이지 같은 경우도 한 번쯤은 들여다보시면 좋다.
네,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녀석들이 다 이제 스프링에 적용을 하는 방식이니까 우리가 지금 스프링 부트에 적용을 하고 있는 이 상황과는 살짝은 다를 수 있으니 그 부분만 감안하고 이제 추가적인 정보를 검색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뭔가 이런 것들을 사용할 거야 라고 하면은 구글링도 좋고 GPT한테 물어보는 것도 좋지만 공식 문서도 같이 이제 찾아보시는 거예요. 생각보다 많은 정보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내해 드렸으니까 이제 실제로 사용을 한번 해 볼 겁니다. 우리가 이 마이바티스라고 하는 녀석을 사용할 준비를 맞춰 놓은 상태고, 저는 지금 데이터베이스 서버도 정상적으로 켜놨어요. 그리고 아직 우리 그 어플리케이션 야물에서 말했던 이러한 데이터베이스 없겠죠. 이 데이터베이스 먼저 만들고 테이블도 만들고 진행을 좀 할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JSP 때 사용했던 녀석을 그냥 활용을 할 건데 이름 바꿔줄 거고요. 아티클 테이블 그냥 만들어주죠. 이거 똑같이 필요할 것 같으니까 그대로 만들어주고, 이거는 지금 당장은 추가를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멤버 같은 경우도 일단은 추가하지 않겠습니다. 일단 지울까요? 지워놓죠. 여기서부터는 좀 오랫동안 끌고 갈 거라서 정리를 좀 깔끔하게 하면서 갈게요. JSP 때는 네, 애초에 길게 할 생각이 없었어가지고 조금 지저분해도 그냥 진행을 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이것도 필요 없으니까 지워버리죠. 이렇게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 만들고 아티클 테이블 만들고 그 다음에 테스트 데이터 하나 넣는 거. 사실 뭐 테스트 데이터는 안 넣어도 상관은 없지만 일단 그렇게. 자, 그러면은 데이터베이스 만드는 것부터, 그다음에 테스트 데이터를 한 3개 정도만 넣어줄까요? 그리고 아티클 테이블을 조회를 해보면 잘 들어있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이제 SVAM이라는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는 것도 가능해졌으니까 실제로 한번 접근을 해볼까요? 근데 접근이 됐나 안 됐나를 우리가 보려면은 지금 이 아티클 DAO라고 하는 이 녀석이 래퍼라고 등록된 이 녀석이 실제로 일 처리를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 결과를 가져왔을 때 그걸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거니까 한번 볼게요. 이 중에서 가장 심플할 것 같은 get article by id 이 녀석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 녀석, 얘가 이제 그냥 클래스가 아니라 인터페이스로 다 변했어요. 인터페이스가 달리면서 더 이상 구현부를 가지지 못하게 됐는데, 인터페이스는 추상 메서드를 가지고 있는 클래스죠. 손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 그러한 녀석이 갖고 있는 이 메서드는 능력이 있어요? 인터페이스가 가진 메서드는 능력이 있나요? 구현부가 없으니까 당연히 능력도 없지 않을까요? 그쵸? 우리가 마이바티스를 적용하면서 얘네들이 인터페이스로 갈 수밖에 없는 이유, 이 DAO라는 이 인터페이스가 하려는 일은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이에요. 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하는 거나 이런 건 세팅해서 해놓은 대로 가겠지만 실질적으로 이 메서드를 호출했을 때, 이 메서드가 실행이 되었을 때 해야 되는 일이 데이터베이스와의 통신이에요. 서로 데이터가 필요하면은 주고받을 거고, 뭐 데이터를 밀어 넣어야 되면 밀어 넣으려고 할 거고, 이렇게 통신을 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럼 얘는 자바 코드로 작성된 어떠한 구현부가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얘는 인터페이스로 정의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하고자 하는 일은 결국 우리가 사용자가 입력한 IDA 번호랑 일치하는 게시물 하나를 가져오겠다라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을 하는 과정, 데이터베이스랑 얘기를 하려면은 여기서 뭐라고 입력해야 돼요? select, 별, from, article, 그리고 where, id는 얼마? 이런 식으로 가야 되죠. 이게 우리가 지금 데이터베이스랑 얘기할 수 있는 방식 아닌가요? 그렇죠? 그 전에 우리가 뭐 커넥션, 프리페어 스테이트먼트, 리절트 셋 이런 걸 사용할 때도 사실 이 쿼리는 필요했어요. 이 쿼리가 없이는 데이터베이스랑 말을 섞을 수가 없었으니까.
DB는 애초에 쿼리밖에 알아듣지 못할 건데 이거 쿼리를 짜지 않으면 불가능했다. 그래서 우린 지금 쿼리가 데이터베이스와 통신하기 위한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근데 그 쿼리를 입력하는 곳이 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메서드에 구현부가 있고 자바 코드로 작성된 쿼리를 짜봤자 얘한테는 별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를 인터페이스로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이 녀석들이 실제로 쿼리를 들고 쿼리라는 그 SQL 그 문법을 이제 본 이 메서드가 딱 간직하고 있다가 실제로 실행되면은 이제 데이터베이스 쪽으로 가서 이 쿼리를 실행해 줄 수 있게끔 세팅해 놓은 방식이 있어요. 우리는 그 방식을 사용을 할 건데 그 방식은 어노테이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제가 지금 get article by id라고 하는 메서드의 머리 위에다가 select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을 자동 완성으로 쳐보니 나오죠. 메서드의 어노테이션을 달아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select 소가루가 오게 되면은 아직도 에러가 있네. 일단은 괜찮습니다. 이 select라고 하는 어노테이션 옆에 소가루 그리고 그 안에 제가 이걸 적을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이 메서드가 하려고 했던 일을 쿼리로 바꿨을 때 이렇게 작성할 수 있다의 느낌이죠. 우리가 이러한 쿼리를 날려줘야 여기 물음표에는 사용자가 입력한 ID 값 매기변수로 받아온 녀석이 들어가줘야 우리가 원하는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 물음표를 원래 우리는 CQ SQL의 어펜드를 사용할 때 이런 식으로 썼었죠? 근데 여기선 이렇게 사용하진 않아요. 이제 이거는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마이바티스가 제공하는 방식을 써야 돼요. 마이바티스는 어떻게 하느냐? 샵 중괄호를 사용합니다. 이 샵 중괄호가 뭐냐면 변수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약간 형태만 봤을 때는 제가 저번에 잠깐 보여드렸던 EL이랑 좀 유사하죠? EL이 달러 중괄호였거든요. 근데 이 녀석이 샵 중괄호예요. 이 샵 중괄호 안쪽에 id라고 넣으면 얘는 변수 취급을 받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id, 이 샵 중괄호 안에 들어가는 id, 얘는 누구 보고 제가 id를 썼겠어요? 이 메서드가 매개 변수로 받아오고 있는 이 id를 여기에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이 변수 이름대로 넣어주면은 이 변수가 받아온 값을 이 샵 중괄호 내가 만들 쿼리에 같이 섞어서 쿼리를 세팅해 주겠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그러면 지금 쿼리까지 완성을 했고요. DB 접속 정보 야물에다가 세팅 다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쿼리를 날렸을 때 한 줄의 데이터가 나올 거예요. 그 한 줄의 데이터를 이 select 태그가 진짜로 이 쿼리를 잘 실행시켜 줘서 그 한 줄의 데이터를 제대로 받아올 수 있다면 그 데이터는 어디에 남는 거예요? 이 메서드가 실행됐을 때 이러한 쿼리를 세팅을 우리가 해놨으니까 이 select라고 하는 태그 어노테이션이 이 쿼리를 들고 DB로 가서 진짜로 셀렉트를 시켜버려요. 그럼 결과가 나왔겠죠. 그 결과를 우리는 가져와야 되잖아요. 거기까지가 셀렉트의 목적이죠. 결과를 가져옵니다. 근데 왔을 때 어디에 남긴다라는 거예요? 남기는 위치는 DAO한테 get article by id라는 메서드를 실행시킨 부위에 남겠죠. 여기에. 이 자리에 남을 거예요. 데이터가. 이론대로라면. 그럼 그렇게 남은 데이터는 결국 컨트롤러, 그러니까 서비스한테 get article by id를 명령했던 컨트롤러의 이 자리에 또 데이터가 남을 거란 얘기고요. 그렇게 남은 데이터는 우리가 return 타입을 아티클로 잡아놨으니 아티클이 있으면 아티클로 들어올 것이고 없으면 널로 들어올 것이다 라고 예상할 수 있겠죠. 자, 진짜로 들어오는지부터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네, show detail. 지금 우리는 테스트 데이터가 3개 있습니다. make 테스트 데이터는 더 이상 이제 없어요. 그죠? 그래서 테스트용 데이터 아까 3개 만들어 놓은 것 중에 3번들을 가져오겠다라고 하면 어때요? 맞죠?
이거 데이터베이스에 있는지 확인해 보려면은 비교해 보면 되겠죠? 타이틀 3번 글이 0385 380이래요. 0385 380 맞네요. 진짜 DB에 있는 데이터를 가져왔습니다. 자, 근데 한번 보세요. 지금 이 show detail이라는 요청이 넘어갔을 때 컨트롤러가 내가 일을 해야 돼 라고 판단을 하고 이 녀석이 이제 일을 합니다. 이 메서드가 이 메서드가 일을 할 때 서비스한테 부탁을 했어요. 서비스가 DAO한테 부탁을 했죠. DAO가 이 쿼리를 세팅했고 select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실제로 DB와 통신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를 데이터 한 줄을 가져왔는데 그 데이터 한 줄을 우리가 지금 뭘로 넘기고 있는 거예요? 가져온 데이터 한 줄,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왔던 그 한 줄의 데이터를 우리가 뭐로 판단하고 있는 거죠? 이게 이렇게 제대로 나올 수 있다라는 건 컨트롤러에서 파운드 아티클이 리턴이 잘 됐다라는 건데 파운드 아티클은 타입이 뭐예요? 아티클이죠. 자, 우리가 지금 마이바티스를 사용하겠다 해놓고 DB 접속 정보 넣어놓은 거 말고 드라이버 잡아준 거 말고 우리가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져온 이 녀석이 우리가 사용하려고 만들어 놓은 VO 객체들과 이렇게 매핑을 하는 매칭을 시키는 이런 작업 한 적 있나요? 우리 그 처음에 JDBC 사용했을 때 생각을 해보면 데이터 한 줄 꺼내오면 맵으로 왔어요. 그렇게 맵으로 들어온 녀석을 반복문을 돌려가며 그 안에서 데이터 꺼내서 다시 뭐 아티클로 재조립을 했었죠. 우리가 사용하기 편하게 하려고. 근데 여기 그런 거 했나요? 안 했죠. 실질적으로 셀렉트 쿼리가 날아가고 셀렉트 쿼리를 실행시킨 결과를 자바 쪽으로 받아오면 일단 기본적으로 리절트 셋이라는 타입으로 들어와요. 리절트 셋이라고 하는 그 객체 타입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그 녀석을 우리가 따로 설정한 것도 없는데 알아서 여기 아티클 리턴 타입을 적어놓은 것만으로 아티클로 세팅이 된 거예요. 이거 누가 해준다? 이거 마이바티스가 그냥 해주는 겁니다. 근데 마이바티스가 이걸 할 때 그냥 무조건 여기다 리턴 타입 박았다고 무조건 다 매칭을 해주진 않아요. 당연히 조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 그 조건은 까다롭진 않은데 뭐냐면 자, 지금 제가 이 쿼리를 실행한 거죠. 실제로 이 쿼리를 실행한 결과랑 동일한 거를 돌려받아서 화면에 그리고 있는데 차이가 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얘네 둘은 차이가 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죠? 데이터가 다 왔나요? 날짜 데이터 없죠? 화면에는 날짜 데이터가 안 나와요. 화면에 날짜 데이터 안 나오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가 VO 객체한테는 그런 변수를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DAO가 이러한 쿼리를 날려서 실제로 셀렉트를 했고 그 결과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오는 건 무조건 리절트 셋이에요. 근데 그렇게 리절트 셋으로 받아온 녀석을 아티클로 재조립을 알아서 해주는 건데 그 과정에 얘한테는 변수가 없네요. 공간이 없으면 데이터를 가져는 왔지만 끼워 넣질 못하는 거예요. 재조립을. 그래서 화면에 그려지는 아티클에는 날짜가 없는 겁니다. 그럼 날짜라고 하는 변수를 우리가 만들어 준다면은 이렇게 만들어 준다면 당연히 날짜는 가져와요. 있으니까 데이터가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안 가져왔던 게 아니에요. 이렇게 가지고 왔을 때 정확하게 날짜는 날짜에, 수정 날짜는 수정 날짜에, 아이디는 아이디에, 타이틀은 타이틀에, 바디는 바디에 딱 꽂아주죠. 뭐 때문에 가능하겠어요? 이게 가능한 이유.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는 이 데이터가 우리 아티클 객체 안쪽에 우리가 원했던 위치에 정확하게 다 끼어 들어갈 수 있는 이유. 우리는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한 결과의 컬럼 부분이 어떤 역할을 한다? 키 역할을 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맵 데이터로 받아올 때도 이 녀석이 키였고요. 리절트 셋을 실제로 사용했을 때도 얘가 키였어요. 우리 맨 처음엔 리절트 셋에서 진짜 꺼내오는 것도 해봤는데 그 넥스트라고 하는 걸 사용해서 했었죠? 그때도 얘가 키였습니다. 실제로 지금도 얘는 키예요. 그럼 그 키가 누굴 따라온다?
변수 이름 따라온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컬럼명, 조회했을 때 나온 컬럼명이 이 VO 객체가 들고 있는 변수들, VO 객체 안에 있는 변수들의 이름과 매칭이 되어서 데이터가 삽입되는 거다. 이 얘기예요. 자, 그러면 제가 이런 것도 하나 보여드려 볼게요. 자, 테스트라고 하는 변수를 하나 만들었는데, 이거를 이게 지금 제 상상 속에 있는 결과가 될지는 모르겠어요. 한번 해보려고 하는 건데, 없어도 하긴 이렇게는 안 나오네. 그러면 이렇게 한번 해볼까? 아, 이렇게는 나오니까 아니지. 이럴 거면 아까 그 상태도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잘못 썼던 것 같아요. 그죠? 이걸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이름 나오잖아. 그죠? 이거 그냥 아티클 테이블에 있는 전체 다 조회하고 테스트라고 하는 결과 그냥 임의로 하나 만들어서 조회하겠다라고 하는 건데 이걸로 이 DAO 쪽 커리를 바꾼 다음에 셀렉트가 어디 갔어? 이렇게 하면 우리가 화면에 보는 객체에 이 녀석도 잘 나올까요? 이 테스트도? 그러니까 아티클 테이블 조회하는 과정을 제가 이걸 이렇게 좀 변경을 시킨 거예요. 이제 조회 결과에 있는 테스트가 나오죠. 이거를 지금 실제로 DAO한테 적용도 시켜봤고 이거를 이제 받아들일 수 있게 VO에도 변수를 만들어 놨어요. 그럼 진짜로 이 테스트라는 변수에 테스트라는 값이 잘 들어와서 화면에 나타날까요? 란 얘기예요. 이거 새로 고침을 해본다면 당연히 나오죠. 안 나올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DB에서 데이터를 조회한 결과를 가져왔고요. 그 결과를 받아들일 수 있는 변수도 있으면 당연히 되는 겁니다. 자, 그럼 만약에 여기서 제가 이 변수의 이름을 테스트가 아니라 이렇게 지었다면 얘는 알아먹어 줄까요? 지금 데이터베이스에서 조회하는 과정은 테스트라고 하는 조회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나올 거예요. 이건 변하지 않았어요. 안 바꿨으니까. 얘는 이대로 나올 겁니다. 근데 VO 쪽에 변수 이름만 바꿨어요. 얘가 이 안에 지금처럼 뭐 변수 이름이 이제 이거니까 이 테스트 대신에 이런 글자가 쓰여져 있으면서 결과로 테스트가 나올 것인가. 어떨 것 같아요? 안 나오죠. 근데 얘는 왜 널이에요? 얘 필드입니다. 필드는 초기화 안 하면 기본값으로 초기화가 되니까. 그쵸? 이런 원리예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무조건 이름 보고 따라와요. 근데 100% 이름 보고 따라온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게 얘는 좀 어느 정도의 자동 매칭을 또 해줍니다. 그 자동 매칭이라는 게 뭐냐면 만약에 데이터베이스에 있는 컬럼 이름이 카멜 표기법을 사용하지 않고 스네이크 표기법을 사용을 해서 예를 들어서 REGDate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그리고 업데이트 데이트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 지금 변수 이름은 카멜이니까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쵸? 이런 식으로 스네이크로 되어 있는 데이터베이스 컬럼명은 VO 객체가 가지고 있는 카멜 표기로 자동 매칭 시켜줘요. 이런 건 또 센스 있게 해줘요. 그리고 이걸 만약에 안 해준다고 하면 이걸 해달라고 우리가 따로 설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이런 귀찮은 거 다 생각하기 싫어 라고 하면 무조건 변수 이름 매칭하면 돼요. 똑같이. 그럼 무조건 꽂힙니다. 근데 자 보세요. 제가 이제 한 가지 더 해볼 건데 이 테스트라고 하는 건 빼고
그러니까 이 녀석이 생각보다 되게 센스 있는 녀석이고 되게 편리한 녀석이다라고 하는 거를 좀 알려드리기 위해서 자, 지금 방금 전에 그 설명 들었던 개념대로 하면 예, id x예요. 변수 이름 그죠? id x입니다. 제가 이 불러드리는 이 db 쿼리는 이제 테스트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그대로 뒀어요. 그럼 이 쿼리의 실행 결과는 당연히 뭐야? 이 결과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결과가 나올 거예요. 키는 id겠죠? 자, 근데 변수 이름은 idx라고 했습니다. idx 얘가 3이 나올까요? 안 나오죠. 방금 전까지 배웠잖아요. 이름이 같지 않으면 안 나와요. 일단 기본적으로 이름 가지고 매칭하는 거예요. 표기법에 대한 거를 인정해 준다 그랬어요. 근데 자, 이번엔 IDS라고 했습니다. 이 녀석도 똑같이 안 나왔으면 좋겠죠. 얘는 뭐야? 너 왜 안 나오니? IDS는 나오는데 얘는 나왔었는데 지금은 또 안 나오네요. 하하. 이것도 버전 문제인가? 이게 IDS가 나왔었어요 옛날에. 근데 이게 나오는 이유는 얘가 똑같지 않아도 유추를 해서 끼워 맞히는 경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나오는 경우가 있었는데 여기선 또 안 나오네요. 저는 이거는 되고 X는 안 되고 이런 거 좀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아쉽게도 안 나와버리는 바람에. 근데 이렇게 안 나오는 게 사실 좀 더 나아요. 괜히 애매하게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런 경우들이 많아진다라는 거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늘어나는 거라서 그냥 안 된다가 확실히 좋긴 한데 이런 게 됐었어서 조심하셔라 라고 알려드리려고 했던 겁니다. 안 되면 뭐 다행이죠. 잘 됐네요 차라리. 이러면 잘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그냥 기본적으로 이름 매칭한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리고 그런 경우 있어요. 변수 이름과 데이터베이스의 컬럼 부분을 완벽하게 일치를 시키기가 상당히 곤란한 상황도 생길 수 있어요. 나중에 점점 하다 보면은. 그럴 때는 지금 이 데이터를 이 컬럼에 넣을 거야. 그러니까 이 둘을 매칭시켜서 데이터를 갖다 줘 라고 세팅하는 방식도 따로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당연히 공식문서 같은 데 보시면은 참고할 만한 자료들이 있을 거고요. 아니면 뭐 구글링이라든가 GPT 같은 데 검색해 보셔도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올 거고. 기본적인 사항에 대한 걸 얘기를 좀 나눠봤어요. 그리고 이제는 나머지 기능들을 조금 더 손을 봐볼까요? 자, get articles 얘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get articles라고 하는 이 녀석이 해야 되는 일은 리스트, 아티클이라고 하는 테이블이 가지고 있는 게시물을 전부 다 가져오는 거죠. 그럼 얘도 셀렉트 태그였죠. 이 셀렉트 태그 안에서 실제로 우리가 날렸어야 되는 쿼리는 셀렉트 별 from article인데 오더 바이 정도만 넣어주면 되겠네요. id dsc 역순조회. 이러면 리스트 결과 받아올 거고 받아온 거를 아티클 제너릭으로 한 줄에 한 줄에 다 조립을 한 다음에 결국 리스트 형태로 만들어서 컨트롤러까지 넘어가게 될 거고 컨트롤러가 리턴을 한다면 화면에 나타나겠죠? 이렇게 리스트 충분히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얘는 좀 나중에 할 거예요. 왜냐면 수정할 게 좀 있어서 가장 마지막에 진행을 할 건데 이 녀석 둘 modify 우리가 하려고 modify article이라고 하는 기능이 실행이 됐을 때 메서드가 실행이 됐을 때 우리가 하려고 했던 일은 뭐예요? 게시물 수정이죠. 우리가 실제로 데이터를 수정하려면 쿼리를 업데이트를 날려야 돼요. 그렇죠? 이 셀렉트라고 셀렉트 쿼리를 날릴 때 셀렉트 어노테이션을 썼는데 업데이트 쿼리를 날리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는 업데이트 어노테이션이 있겠죠? 있습니다 이거. 업데이트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있고 똑같아요. 이 안쪽에 쿼리 작성하면 돼요. 업데이트 아티클 set
REG 데이트는 건드릴 필요 없을 것 같고, 업데이트 데이트에는 now 함수를 넣을 거고, 그 다음에 타이틀 여기다가는 샵 중괄호 해서 타이틀 넣을 거고, 바디 녀석한테는 샵 중괄호 해서 바디를 넣을 거야. 근데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웨어 처리 필요합니다. id는 하고 이제 id를 넣어야 돼요. 자,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가 id를 넣어야 되는 이유는 이거 없이는 전체가 다 변경될 거니까, 우리가 원하는 게시물의 내용, 제목과 내용만 변경을 해줘야 되니까 당연히 id를 넣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변수로, 매개 변수로 뭐 받아왔어요? 아티클 객체 받아왔죠. 자, 이 아티클 객체가 id를 당연히 갖고 있긴 할 겁니다. 가지고 있는 id를 여기다가 어떻게 꺼냈으면 좋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방식이 이 found article 변수 내려놓고서 이 녀석 불러다 놓고서 점 찍고, 지금 우리 getter setter 다 적용했으니까 get id 같은 거 하면 안 될라나? 할 수 있죠. 자, 여기다가 found article 내려놓고 get id 이런 거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될까요? 과연 될까요? 자, 이 쿼리가 진짜로 잘 된다면 수정 기능을 했을 때 문제없이 수정이 잘 되면 되겠네요. 그 modify라고 해서 id는 3번 글, 그리고 타이틀은 어쩌고 저쩌고, 그 다음에 바디는 또 어쩌고 저쩌고. 이걸 날렸을 때 잘 된다면 좋겠지만 안 됩니다. 왜 안 되는지 보면 마이바티스 시스템 엑셉션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문법이 없어요. 마이바티스에는. 저 샵 중괄호라고 하는 영역 안쪽에는 변수를 입력하는 공간으로 활용을 했던 건 맞는데, 이렇게 객체를 사용해서 뭔가 메서드를 호출하는 이런 형태는 불가해요. 샵에서는 안 돼요. 그러면 이거 안 되네.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애초에 컨트롤러에서 서비스한테 모디파이 아티클이라는 걸 실행할 때 그때부터 아이디로 인자를 넘겨줄 수도 있을 거고, 아니면은 컨트롤러는 그냥 넘겨줬지만 서비스 쪽에서 이 녀석을 가지고 아이디를 꺼내서 DU한테 넘겨도 될 것이고, 둘 다 가능하겠죠. 근데 저는 서비스에서 건드리지 않고 그냥 여기 컨트롤러에서 바로 건드려 버릴 거예요. 여기서. 왜 여기서 건드리냐면, 이거 사실 여기서 이제 이거 쓰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아이디? 왜냐면은 우리가 요청을 받은 아이디를 가지고서 있나 없나 따졌어요. 따지고 없는 경우를 걸렀어요. 근데 이 코드가 modify 아티클을 실행하는 단계까지 왔다면은 이 아이디번에 해당하는 글은 이미 있는 거잖아요. 이걸로 수정해줘 라고 넘겨도 문제 없겠죠. 별도로 구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로 만들어 줄 거고, 파라미터 변경해 줄 겁니다. 이 녀석도 바꿔 줄 거고요. 그리고 바꿔왔다면 이제는 그냥 사용해도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요청 날렸을 때 3번 글 진짜로 잘 수정이 되느냐? 수정이 됐대요. 그리고 쇼 리스트 같은 거 가서 쇼 디테일 같은 거 가서 보면은 3번 글이 잘 바뀌어 있죠. 이렇게. 쉽죠? 셀렉트는 셀렉트, 업데이트는 업데이트. 그럼 딜리트는 뭐겠어요? 딜리트. 그리고 이 안에 delete from article. 근데 그냥이 아니라 where id는 이것도 또 마찬가지겠죠. 우리가 객체를 넘겨받고 있었는데 객체를 넘겨받지 않고 id를 넘겨받으면 되는 상황. 그럼 컨트롤러에서 delete를 실행하려고 하는 이 시점에 id를 주면 되겠죠. 메서드 파라미터 변경해주고 얘도 변경, 그리고 이 안쪽에 id를 사용한다면 가능하겠죠? 삭제도 한 번만 테스트를 하겠습니다. 지금 글 3개 있는 상황인데 to delete id 2번
이번 게시물 지웠다. 당연히 이런 상황 속에 없는 게시물을 하려고 하면은 없는 게시물이라고 뜰 거고, show list 해서 보면은 2번 글이 없어졌죠. 자, 문제가 없습니다. 쉽게 해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은 이제 손을 좀 볼 건데, 이 녀석 손 보기 전에 여기까지 딱 먼저 보세요. 지금 쿼리 4개 작성했어요. 뭐 리스트 기능, 상세 보기 기능, 수정 기능, 삭제 기능에 대해서 쿼리 4개를 만들어냈는데, 이제 이 래퍼라고 하는 어노테이션이 달린 인터페이스인 DAO 파일을 마이바티스를 사용해서 어떻게 쓰는지 기본적인 문법을 우리가 배운 거예요. 자, 이거 안 불편하세요? 이거 지금 이렇게 작성하는 이 방식이 뭔가 상당히 마음에 안 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스스로가 이걸 이렇게 써야 된다고? 이건 좀 심각하게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요. 뭘까요? 이 어노테이션 옆에 소가로 안쪽에 들어가는 쿼리를 우리가 한 줄로 쓰고 있어요. 근데 쿼리를 한 줄로 써야 된다는 건 정말 심각한 문제인 겁니다. 지금이야 쿼리가 간단하죠. 근데 여러분들 진짜로 실제로 나중에 프로젝트에 참여하셔서 쿼리 막 작성되어 있는 거 분석하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스스로가 만들어내야 될 때 하나의 기능을 담당하는 이 어떤 데이터 한 부분을 셀렉트로 가져오는 쿼리인데요. 그 쿼리가 수십 줄, 수백 줄에 해당하는 쿼리들도 있어요. 그걸 한 줄로 쓴다. 이거 말이 되겠어요? 안 돼요, 이거. 이거 한 줄로 쓰는 거는 절대로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지금 이 게시판 만들어 나가는, 점점 발전시켜 나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이 짜는 쿼리도 한 2, 30줄까지 올라가기도 할 거예요. 물론 한 줄 한 줄이 빼곡하진 않겠지만, 가독성을 위한 줄바꿈을 많이 하겠지만, 어쨌든 수십 줄을 사용을 해야 되는데 그걸 한 줄로 쓴다?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 줄로 쓰지 않는 방법을 또 알려드릴 건데, 만약에 이렇게만 할 수 있다? 한 줄로만 쓸 수 있다? 라고 했다면 전 마이바티스 안 썼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얘도 방법이 있다라는 거고, 그 방법은 뭐냐면 되게 간단합니다. 이 안에 쿼리 작성했던 부분을 제가 지금 잘라내기로 지운 건데요. 이 안쪽에 쌍따옴표를 이제 3개를 달 거예요. 그리고 엔터를 치면 3개짜리 쌍따옴표가 열리고 닫혀요. 그 사이에 제가 쿼리를 넣을 건데, 이때부터는 이 안쪽에 들어온 쿼리부터는 줄을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이러면 이 쌍따옴표 3개짜리 안에 있는 이 줄바꿈된 녀석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 모습처럼 합쳐지게 돼서 쿼리가 실제로 날아가서 동작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녀석들도 똑같아요. 쌍따옴표 3개 열고 닫아서 줄바꿈 이렇게. 얘도 똑같아요. 아까 한 줄로 쓰는 것보다 훨씬 보기 좋겠죠? 가독성이 훨씬 올라갈 거고,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어서 에러를 확인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훨씬 나아지겠죠? 한 줄로 써도 두 줄로 그러니까 한 줄로 써도 여러 줄로 써도 어차피 기능은 똑같이 동작을 하겠지만, 당연히 우리를 위해서는 이 3개짜리를 사용해서 여러 줄로 쓰는 게 편할 것이다. 그리고 사실 이 마이바티스를 사용해서 이 DAO라고 하는 매퍼 인터페이스를 실제로 실현시키는 이 메서드들을 쿼리로 이제 실현시키는 그 방법은 이렇게 직접 메서드에 어노테이션 달고 쿼리 작성하고 이거 말고 XML 파일을 따로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좀 더 보편적이었어요, 옛날에는. 근데 제가 이거 아예 안 알려드리고 있죠. 이 방식보다 얘가 더 편해요. 그래서 그냥 이거 알려드리는 겁니다. 근데 만약에 XML 파일을 만들어서 할 거다라고 하면은
뭐 방법이야 어렵진 않아요. 이 녀석 그 DAO 인터페이스가 들어있는 이 녀석 밑에다가 XML 파일을 하나 만들어요. 이름은 그냥 똑같이 만들어도 돼요. 어차피 파일형 확장자가 다른 거라서 이래 놓고 이 안에다가 기본적인 세팅할 거 몇 가지 붙여 넣은 다음에 여기 DAO에 만들어져 있는 이러한 그 추상 메서드들 이 이름 가지고 불러서 XML 파일 형식으로 쿼리 작성하면 돼요. 그렇게 하는 방식이 옛날에는 다 이렇게 썼었어요. 근데 요즘에는 글쎄요, 굳이 이 XML 파일을 해야 되나 싶기는 해요. 얘로 할 수 있는 거를 여기서도 똑같이 다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뭐 둘 다 이제 각각의 장단점이라는 게 있긴 하겠지만 저는 사실 이 녀석의 장점이 여기서 단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이 녀석을 쓰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걸 굳이 알려드리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XML 파일 만들어서 하는 방식이 이제 뭐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세팅에 어떠한 마이바티스를 불러오는 그 태그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녀석이 불러왔을 때 기능상의 문제가 없는데 자꾸 빨간 줄이 뜨는 이제 이슈가 있어요. 그러니까 빨간 줄이 떠 있고 빨간 X가 그어져 있는데 실행하면 기능은 잘 돼요. 근데 그 빨간 줄을 보면 답답하죠. 그리고 뭔가 잘못된 것 같고 문제 있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걸 안 쓰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이것만 알려드리는 겁니다. 혹여나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DAO라고 하는 녀석이 인터페이스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 녀석과 동일한 이름으로 XML 파일이 만들어져 있고 실질적인 쿼리가 이 안쪽에 정의되어 있다면 그냥 이렇게 강사가 그때 말했던 이 사용 방식이 이런 거구나 생각하시고 그냥 그렇게 쿼리 보시면 돼요. 거기도 뭐 특별하게 어렵게 느껴질 만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우리는 이 방식 사용할 거라는 거. 근데 이제 이 방식을 쓸 때랑 저 XML 방식을 쓸 때랑 눈에 도드라지는 차이는 딱 한 가지 있긴 해요. 근데 그 한 가지도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거는 쉬는 시간 한번 가졌다가 할까요? 여기 라이트 아티클도 이제 쿼리 제대로 세팅해야 되고 그리고 그 방금 전에 말했던 그 차이점도 하나 알려드려야 되니까 쉬는 시간을 한번 가지고 다음 시간에 진행하겠습니다.